안녕하세요. 소동쌤 지연주입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수행평가가 선훈술량 50점짜리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다음 등교 때 선훈술량 50점짜리를 수행평가를 진행할 건데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고자 미리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상 50점짜리 수행평가 준비를 위한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죠? 꼭 확인하셔서 본인이 준비를 해갖고 와야지 50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선원들은 어떤 걸 볼 거냐면 도슨트 대본 완성하기가 수행평가예요. 도슨트는 미술관에서 전시 기획 의도를 파악해서 전시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도슨트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큐레이터랑 협력해서 큐레이터에게 전시를 어떻게 기획했는지를 의도를 듣고 그리고 작품마다 작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부해서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도슨트가 돼서 전시를 직접 전시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설명한다면 어떻게 대본을 작성할 수 있을까를 가상으로 지금 이 도슨트 대본 완성하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안녕하세요 도슨트 여러분, 원예미술관에서 첫 대규모 전시를 진행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들로 구성된 본 전시는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최고의 전시가 될 것입니다. 전시를 감상할 관람에게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슨트는 미리 아래의 전시 정보를 토대로 도슨트 대본을 만들어 제출 바랍니다. 라고 내용이 써 있어요. 현재 보고 있는 게 여러분 선운술 평가 예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형식이 딱 되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미술사 내용을 토대로 이제 이 내용들을 써주셔야 되는데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서 힌트로 이 표를 좀 제공할 예정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배웠던 미술 사조들을 이렇게 써 있고 시대순으로 안 돼 있고 약간 무작위로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관련된 다양한 미술 용어와 표현 특징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같은 것까지도 포함된 특징들을 여기다 다 모아놨어요. 여러분이 이 예시들을 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예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 내용들을 여러분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아래 이제 작품들 내용들을 좀 써주셔야 되는데요.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이 실제로 도슨트가 됐을 때 전시가 1관, 2관, 3관 이렇게 전시관이 있잖아요. 전시관. 그 전시 그 구역별로 이런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을 거고 이런 작품의 전시 기획 의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직접 관람객에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건지를 여기 지금 아래 보시면 요 내용 줄칸이 보이시죠? 요 줄칸에다가 여러분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직접 도슨트가 돼서 써보게끔 좀 진행이 되어 있는데 그게 여러분 수행평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건 모든 문제는 여러분 평가 의도를 잘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면 작성 시 유의점이 있어요. 이게 바로 평가를 이렇게 진행하겠다라는 설명이거든요. 보면 이 대본이 요 밑에 칸 말하는 거예요. 이 칸에는 꼭 각 관별 전시 1관, 2관, 3관 이렇게 있는데 관별 전시 기획 의도에 대한 설명, 기획 의도가 여기 있어요. 작가 작품 제작 의도와 미술사적 이익 관람객의 안내 등 이렇게 각 전시관마다의 기획 의도가 달라요. 이거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이 작품들이 속한 미술 사조 혹은 유파 기억이 안 나면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작품의 표현 특징, 이 작품들에 대한 표현 특징을 2가지 이상 미술 용어, 시대적 상황 포함해서 있죠. 그거는 여기서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2가지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 특징에 써있지 않을 경우에는 감점이 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쓸 때는 그냥 단어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설명문 형식으로 써주세요. 돼 있고 마지막으로 분량이 있대요. 분량은 제공된 칸을 모두 채우는 게 만점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우리 지금 측점 기준이에요. 측점 기준. 선생님 미리 기준을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쓰고 싶은 하고 싶은 말을 쓰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포함해서 써야 된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예지예요. 요걸 이제 파악을 해주셔서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 보시면
내가 진짜 도슨트가 돼서 작가에 대한 설명, 작품에 대한 설명을 관람가게 해야 되는데 여기다 이 대본을 이제 써주실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 포함해서 써야 되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뒷시향은 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시작 문구를 선생님이 썼어요. 그래서 뒷시향은 일단 첫 번째로 작품이 속한 미술 사조를 써야 된다고 돼 있고 기획 의도를 파악하라고 했죠. 아, 작가 이 사람 뒷시향인데 뒷시향이 이 작품을 왜 만들었는지도 글을 써야 되고 이 사람이 미술사적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지를 설명해야 되는구나. 일단 미술사조를 찾아야겠다. 미술사조. 뒷시향은 미술사조에 어디가 해당한다고 설명을 했을까요? 맞아요. 다다. 자, 그럼 뒷시향은 다다에 속한 화가로 설명문 형식으로 써야 되니까 다다에 속한 화가로 그 다음에 표현 특징을 지금 2가지 이상 쓰라고 돼 있죠. 표현 특징 한번 찾아볼게요. 리드메이드 그 다음에 보시면 또 뭐가 해당될까요? 사실의 표현, 형태의 표현, 조형 요소, 연구권의 자본주의 색채 해당, 뭐 원급법, 삼각형 구도, 유전대조법, 자유, 이성과 논리, 자유, 뭐 이상과 논리, 뭐 상상력, 도시화, 뭐 이런 내용들이 여기 내용이 좀 부족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시 문제라서 선생님 예시 부분에 좀 안 써있는데 여튼 화가로 뒷샹은 다다인데 다다에 속한 화가로 다다가 가지고 있는 표현 특징을 좀 써주면 되겠네요. 레디메이드라는 새로운 표현 기법을 상시한 부분에서 지금 여기 미술사적 의의가 있죠. 미술사적에서 가장 큰 의의가 있다. 그냥 큰 의의가 있다 하고 끄면 논리가 약하잖아요. 왜 의의가 있는지 써야겠죠. 레디메이드란 기성품을 작가의 선택에 의해 작품으로 표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여기다 이어서 기존에는 도화지에 직접 작가가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만들어졌던 원급법이나 뭐 명암대조법 등 대상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그림들이 작품으로 여겨졌으나 뒷샹은 작품이라는 것은 작가의 상상력, 개성, 그리고 선택만으로도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람으로서 가장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미술사적인 특징을 조금 더 이렇게 나눠서 쓰자면 다다는 뭐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쟁으로 인해서 혼란한 사회 속에서 이성에 대한 맹신으로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만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쟁이라는 결론이 난 거에 대한 염증을 느끼고 이성에 대한 반발로 다다라는 새로운 사조가 등장했다. 그 사조를 이끈 건 마르셀 듀샹이라는 작가다. 뭐 이런 내용을 쭉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작품에 대한 설명을 본다면 이 작품은 여러분 지난번 설명 때는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듀샹이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입체주의 특징을 생각해 보면 여기 보면 다시점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조각 이런 거는 피카소 영향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어떻게 있을까요? 조형 요소 어디 있을까? 조형 요소 기하학적 조형 요소 원리 이런 것들 다 쓸 수 있겠네요. 대상을
하나의 시점을 본 게 아니라 다양한 시점으로 바라보고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서 작품을 표현하는 게 입체주의 특징인데, 입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라는 인물의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점으로 그렸고, 뭐 특별한 특징으로는 입체주의랑은 다르게 움직임이 작품에 드러나서 더 작품으로서 의미를 받았지만, 입체주의는 이 움직임을 나타난 뒷샹의 작품에 대해서 좀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내용들까지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 않았던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기 어려울 거고, 레디메이드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뭐 샘을 나타낼 수 있겠다. 이런 선생님 방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을 여기 이 대본에다가 설명문으로 정리해서 작성하는 게 여러분 수행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쓸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 작품 제작하는 의도, 여기 이거 샘 제작 의도 선생님 설명했었죠. 아니 작가의 선택만으로도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 소변기를 선택해서 전시함으로써 이제 미술사에서 어떤 것이 미술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은 미술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졌다. 그래서 이제 이 작가로 인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작가가 그림을 그려야지만 작품이 아닌 것, 그 작가의 선택까지도 작가의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런 것들을 의도를 꼭 포함해서 설명해 주셔야 되고, 미술사조 다다라고 표현했고, 작품 표현 특징 2가지 이상, 뭐 레디메이드, 새로운 kit뼈, 이런 것들 내용을 다 포함해서 꼭 써주셔야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조랑 이 표현 특징, 그 다음에 작성 시 유의사항을 잘 유의해서 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가 예시 문제를 토대로 선운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설명을 했다면, 실제 문제지도 공개를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지도 지금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건데 미리 보시고 작품에 대한 설명, 작가 설명, 그리고 얘가 어떤 유파에 해당하는지를 선생님 강의했던 내용, 인터넷 검색을 토대로 준비를 좀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갖고 와주셔야지 쓸 수 있을 겁니다. 큰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책점이 이 키워드들이 들어갔는지 여부를 볼 테니까요. 문제를 쭉 좀 한번 보면, 여기 앞에 내용들 대본 완성하기, 그 다음 미술사조 작성 시 유의점은 아까 예시랑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 관별로 이제 의도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게 꼭 진짜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1관 20점짜리예요. 1관의 주제는 시대를 담은 미술이래요. 시대를 담음,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미술작품 역사적 사실과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음을 작품 전시와 해설을 통해 관람객에게 설명함이 전시기획 의도예요. 그럼 여러분이 도슨트가 돼서 대본을 만드는 거니까 의도를 파악해서 작품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지금 다비드, 호라티우스 형제에 대한 맹세에 그래서 다비드 작품은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쓸 건데, 이 작품에 해당하는 이 앞에 나와 있는 미술 사조를 골라서 쓰시고, 무슨 사조인데 그 사조의 특징들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작품이 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작품이 등장한 건 이런 역사적 사실과 시대상이 반영돼서 이렇게 됐다. 왜 반영됐는지,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쭉 분량 가득 채워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여기 밑에 똑같이 쿠르베 작품도 같아요. 그래서 쿠르베 작품은 여기다 써야겠죠. 여러분 절대 헷갈려서 다비드 작품에 대한 설명을 여기다 쓰시면 안 됩니다. 헷갈리지 말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쿠르베 작품은, 이 작품은 무슨 사조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 작품의 표현 특징은 어떤 게 있는지를 여기 앞에 보신 여기 요 내용들, 힌트들 참고해서, 여기 미술 용어및 표현 특징이 큰 지금 여러분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확인해 주셔서 여기서 잘 찾아서 쓰고, 설명이 다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추가적인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이 선생님이 지난 미술사 설명에도 나와 있고, 검색을 여러분이 해보셔서 이 작가에 대한 설명,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주셔서 여기다가 작성을 해서 실제로 여러분이 수행평가 시간에 외워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 내용을 꼭 써주셔야 되고요. 1관에는 이렇게 두 작품이 있으면 총 3관까지 있는데 2관을 볼게요.
이과는 여기 보시면 이건 10점짜리네요. 10점짜리 얘는 중요한 건 지역을 뛰어넘어 교류하는 미술이라고 선생님이 예시 설명을 썼어요. 이게 기획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역 문화를 반영하고 있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과 영향을 주고받는다. 근데 특히 일본 미술 유파와 유럽 미술 유파 간의 영향 관계를 관객에게 소개하는 게 전시 기획 의도래요. 그래서 이 지금 두 작품 후쿠사이와 지금 히로시게 이 작품은 미술유파 일본의 미술유파 뭐에 해당되는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는데 근데 걔네가 어떤 영향관계로 지금 써야 되는지를 여기다 다 서술을 해주시고 고만의 모네 작품은 무슨 유파인데 어떤 특징이 있고 둘이 어떻게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서술해 주셔야지 10점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획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되니까. 마지막 문제 3관이에요. 3관에는 20세기 문을 연다. 새로운 표현 방식의 미술이다. 20세기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서 새로운 다양한 미술 표현들이 등장했는데 그 문을 연 두 미술 사조가 있다. 근데 그 표현 특징을 쓸 거고 비교할 거다. 이게 전시 기획을 한 의도다. 이 두 작품을 내가 전시를 기획한 의도다. 라고 써 있어요. 또 그 내용을 반영해서 똑같이 이 마티스 후식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무슨 유파에 해당되고 어떤 표현 특징이 있고 왜 이걸 그렸는데 이런 특징이 있는데 한 편 혹은 뭐 다르게 등으로 비교를 해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피카소 작품 이거는 무슨 유파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떻게 되어 있다.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하면 이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 것들을 뭐 감상하는데 중요한 요지로 보면 좋을 것 같다 등으로 설명문 형식으로 조건들을 다 맞추어서 작성하는 게 수행평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이 실제로 이 수행평가가 단순히 외우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하고 진로와 연계될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분이 그냥 외우고 끝나는 그런 문제지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 중에 누군가가 도슨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도슨트가 된다면 이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내가 생각난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본을 만들고 이 대본을 숙지해서 외워서 작품 감상객에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한번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이 수행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문제지를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이 내용을 확인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미리 준비해야 되고 노 오픈북이에요. 노 오픈북. 여러분이 꼭 다 암기 좀 해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어떻게 키워드 중심으로 외워갖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문제들은 다 교과서 미술 1이죠. 미술 1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선생님 지난번 설명했던 서양 미술사 강의에도 모두 다 나와 있어요. 강의 듣거나 교과서 찾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까지 다 해주셔서 꼭 이런 중요한 표현 특징 위주로 그리고 유파 꼭 중심으로 찾아갖고 와서 외워서 쓰셔야 됩니다. 자, 다른 질문 사항 있으면 선생님 따로 카톡을 보내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이만 안녕.